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창원 성산구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와 에너지 전환, 방위 산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비상근무하면서 수고하시는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인 여러분들, 특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명을 수행하면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집단,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집단과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에 맞서 광주와 대구가 손을 맞잡은 것처럼 우리는 나눔과 연대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의 상당수가 폐쇄정신병동인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즉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은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위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스크 100% 공적 구매와 전국민 무상 지급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 대한 과감한 직접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돌봄, 취약계층, 무료급식 등 여러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재앙이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탈원전, 탈석탄 화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함께 책임지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원자력, 석탄화력 주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에서는 75년생 이상 2,6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주까지 사실상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해당 기업과 노동자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잔인한 처사입니다. 오죽하면 정부 여당 소속 창원시장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겠습니까? 밑으로부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두산중공업에서 진행되는 정리해고를 당장 멈춰 주십시오. 두 번째, 정부와 전문가, 지역, 노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로 에너지 전환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 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세 번째, 피해액 보상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에너지 전환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 예산, 즉 무기 구입 예산은 16조 6,804억 원입니다.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입니다. 동시에 이제 방위산업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회도 얼마 전 방위산업발전지원법을 제정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방위력 개선비를 25.1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18년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산물자 국산화와 방산 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방위산업의 현장에는 정부의 소국행정, 탁상행정에 대한 불만 소리가 여전히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에 방위산업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무기체계 구입 시 기존 완성형 획득 방식에서 기술 진보를 고려하여 단계적 성능을 개량해가며 양산하는 진화형 획득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만 요구하며 진화형 기술 개발의 기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K2 전차
국산 변속기, 즉 파워백의 내구도 시험 기준과 관련된 국방 규정의 모호성으로 여러 방위산업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 국산 방위산업의 기술이 사장되어서 핵심 기술 국산화가 물거품되고 국내 사용 실적이 없어 어렵게 잡은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방산불자 국산화 그리고 방위산업의 성장과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큰 관점에서 적극적이고도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지금 마스크 문제가 이 정부 질문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이야기 많이 듣고 있죠. 네. 100% 정부 수매해서 정부의 가장 최말단 조직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적 유통 물량을 정부는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00% 무상 공급한다 그러면은 국민 1인당 일주일에 한 개꼴인데 과연 그게 해법이 될까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의료인들과 같이 꼭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무상이요? 예. 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인이라든가 또는 대구경북과 같은 지금 피해 극심 지역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노인이나 청년, 유치원 이런 데는 무상으로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마스크 지급 때문에 모든 불신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100% 정부 구매하고 배포하는 문제, 정부 최말단 조직을 통해서 배포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정부도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가 뭐 전혀 도외시한 건 아니고요.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환자들 치료할 병상이 없어서 문제지가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 이렇게 서로 이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병상 확보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뭐 당연히 제가 보기에 여하튼 재난 시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구 경북의 인접 지자체에서 지금 병상을 서로 쉐어하는 걸로 내놓고 있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금 아예 이런 협업적 차원에서가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 같은 병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예비비 하면서도 저희가 좀 집어넣고요. 추경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병상 보강이라든가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이라든가 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할 때 같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이후에 코로나 확진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좀 수그러들 것으로 보여집니까?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뭐 제가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진단을 하고 의심 환자로서 검역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것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는 좀 한풀 꺾이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람이고 예. 혹여나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도 대비를 해야 될 걸로 중국처럼 임시 병동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정부로서는 공공병원을 갖다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든가 또는 지방의료원 시설을 갖다가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의료인력 확보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세워놓고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 환자가 더 늘어난다면 정부로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전담하지만은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시설에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마 이쪽 분야로 대책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활치료시설도 이게 이 숫자가 늘어나면 계속 뭐 그때그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을 좀 예측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개학도 2주간 더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돌보
네. 좀 심각한 특히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것에 대한 근데 지금 정부가 28일 날인가 이제 발표한 계획 보면은 5일인가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뭐 부부일 경우에는 최대 10일인데요. 일단 뭐 정부로서도 정부의 어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제 연차 휴가라든가 또는 뭐 재택근무라는 걸 이용하면서도 그렇지 그것으로서도 부족한 것 때문에 저희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갈 경우에 최대 10일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이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정부의 지원 비율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목적 예비를 이용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의 지원비를 확대한다는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계약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3주까지 계약이 더 연기된다면 제가 보건대 예비비를 더 써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8일 날 발표된 정부의 그 세부종합 대책을 좀 꼼꼼하게 좀 읽어봤습니다. 이게 정부가 대책을 잘 세우고 추진함에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도 계속 욕만 먹는 지금 이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요구를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뭐 제가 대개 내일 모레 저희가 국회에다 제출하려고 한다면은 추경에 지금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추경에 일정 부분 뭐 저 재정당으로 저로서는 좀 큰 돈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학부모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추경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부모뿐만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 무료 급식도 중단돼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이라도 지금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계 문제도 정부가 보살펴야 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들 피해는 정부는 주로 금융 지원 중심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직접 지원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지원을 해도 그림에 떡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람, 더 이상 그걸 해도 갚을 어떤 여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등등은 그런 대책이 나와도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달 기준으로 하든 카드 매출액 그 매출 기준으로 하든지 그 손실액을 직접 보상하는, 지원하는 뭔가 이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지금 사실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게 하나 있고 임대료 부담이 너무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 부담이 있고 사람 인건비 부담이 너무 무섭다는 세 가지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그 세 가지에 대한 대책을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금과 관련돼서도 납부 연기한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 자체를 좀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간이가세자에 대한 범위도 6천만 원까지 좀 높이는 걸로 해서 가능한 한 소상공인 그분들의 직접적으로 원하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직접 재정으로 그냥 그걸 보존해 달라는 거는 사실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뭐 관광이라든가 여러 다른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어려움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재정으로 직접 손실을 보상해 주는 한계가 있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 임대료, 인건비 이런 쪽에 좀 세금 경감 이런 쪽에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뭐 다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원의 한계가 있으면 가장 밑바닥부터 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부터 또 우리 일하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프리랜서 노동자들 또 이런 등등의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생계에 막막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재정 지원 그 방침도 가장 밑바닥부터 계산을 하다 보면은 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촘촘하게 좀 세워서 예. 아까 좀 이 어려움 속에 정말 국민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정부의 지원에 고마움을 느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느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도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계층, 특히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거를 뭐 추경에 담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장 취약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은
장애인 노숙자들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뭐 저희가 일단은 그분들에 대해도 감염에 대한 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대개 휴관을 권고하면서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에 대한 주거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은 발열 체크 지원이라든가 감염 예방 지원 같은 것은 계속 해오고 있고요. 특히 장애인과 노숙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위험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에너지 전환, 네. 탈원전, 탈석탄, 화력 정부 정책 추진 중에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 상황을 잘 듣고 있죠. 예.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번 주 6일까지 2,600명을 대상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 전부 정부한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막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관계 장관을 내리보내시더라도 기업 측을 만나서 당장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뭔가 같이 함께 대책을 세우자고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에너지 전환만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기업이나 해당 노동자들 또 거기에 붙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 이 문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도 두산중공업의 그 문제를 보고받고 단 한 자리 일자리가 아까운데 이와 같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산중공업이 그 같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자체의 어떤 사정이 그 같은 경영 여건이 있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와 같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업의 어떤 결정에 정부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사태 이후에 정부가 있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에너지 두산중공업 물론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네. 뭐 두산건설에 과도하게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친 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근원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원자로 주기기 업체고 석탄 화력 발전 주기기 제작 업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 탈석탄 화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적 시장도 그런 거고 이런 과정에서 겪는 그 기업의 어려움 노동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요인이 복합되어서 지금 정리하고 다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너무 책임한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린 한 자리가 일자리가 아까워서 여러 가지 짚어도 보고 가슴만 아프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처럼 제가 제안한 것처럼 에너지 전환 피해 조사위원회 이런 거라도 구성을 해서 그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거 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두산중공업의 하던 타진한 내용으로는 뭐 에너지는 정부의 정책 이런 역량보다도 기업 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사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정부로서도 어떻게 특정 기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될 텐데 네. 탈석탄 화력으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이제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뭐 의원님 그 법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아까 의원님 질문 주실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한번 산업부 장관하고 제가 한번 긴밀하게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기재부 장관님, 부총리님 질의를 답변을 쭉 들으면서 정부가 너무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은 정부가 그만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독일은 2038년까지 지금 40불에 해당되는 탈석탄 화력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발표하고 1년간 당사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 해당 노동자, 해당 기업, 전문가, 정부 합의를 해서 1차적으로 그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약 57조를 이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죠. 왜 당사자가 빠진 상태에서 에너지 전환 이 문제를 왜 당사자를 왜 배제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부에서 정말 책임 있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제가 방위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터키 정부가 한국 K2 전차에 대한 적용된 파워백 구매 의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총 양이 한 1,000대 정도 됩니다. 파워백만 따지면 한 1조 5천억 정도 규모고요. 또 다른 품목까지 이래 합치면은 약 2조 5천억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부가 국산 전차 파워백 내구도 시험에서 주행거리가 7,100km까지 관련 기업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세계적 수준입니다. 아마 독일 다음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만 요구하면서 국산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국방계획도 바뀌지 않습니까? 진화적 개발로. 그런데 이게 방향만 잡아놓고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 변속기 내구도 검사가 한 6차례 기준 미달되다가 이번에 7번째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외산 파워팩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가능한 한 외산 파워백보다는 국산 파워백을 사용하는 것이 월등히 유리하고 국산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 문제가 제가 국방부가 한번 제가 이 쭉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 달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해가지고 3차 양산 계획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어떤 스토리로 이렇게 왔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3차 K2 전차 양산이 올해 1,407억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독일에 또 수입할 건지 파워백을 또 국산을 쓸 건지를 5월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국산 써야 됩니다. 그래야 수출길도 막히고 또 부족한 것은 그래야 또 성능 개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정부의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물어야 될 지체 상금이 약 2천억 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가 좀 잘 살펴서 이 문제 해결에 우리 부총리께서 좀 앞장서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 지금 두 가지 말씀 주신 거를 지금 국방부가 아니고 방사청인데요. 제가 한번 방사청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 이가 지금은 좀 사장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핵심 기관인 창원에 있는 재료연구소 소재연구원 성격 문제에 대해서 부총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이 재료연구소 갔다 왔습니다. 창원에 한번 방문도 해봤고 했는데요. 그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뭐 저는 이제 지금 이 소재연구소의 소재연구원으로 법인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구소의 승격 문제인데요. 뭐 지금도 이미 저는 뭐 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재료연구소에서는 연구원으로 별도 법인이 돼야 여러 가지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한 3, 4년 계속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애로인이 뭔지를 제가 과기부 장관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이 과방위에서 계류돼 있고 과방위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방위 의원님들끼리 의견도 좀 달리 나눠져 있고 해서 진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제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를 막을 강력한 백신은 우리 국민들의 나눔과 연대입니다. 공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국가와 깊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로서 자신의 정치적 다양성을 삼고 오직 경쟁으로만 일관하는 나쁜 정치 바이러스는 국민들의 힘으로 방면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코로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제한에 맞서 지금 당장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